103쪽에 나오는 출제 유형 2번 찾기 참조 두 번째 예제, 그죠? 동그라미 1번부터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표 1에서 상원 코드와 코드를 이용하여 범위형을 표시하시오. 자, H급하고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달라는 거죠. 자, 일단 레프트 함수를 레프트를 통해서 자, 상원 코드로부터 한 글자를 왼쪽 첫 글자 한 글자를 추출하는 거죠. 추출하겠고 얘를 갖다 찾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P101이야. 그러면 P101부터 P를 추출하는 거죠. 첫 글자 한 글자인 P를 추출하는 거예요. 추출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생산부를 가져온다. P에 해당하는 부서명 생산부를 가져온다. 그 얘기죠. 자, 요거는 D3셀에다가 셀 포인터를 찍어주고 H컵을 사용하고 찾기 참조하는 부분에서 V로커와 H컵은 마법사를 사용하시면 편하죠. 자, H컵 함수 마법사를 들어가보죠. 자, H컵 함수 마법사에서 검색할 값에다가는 뭘 잡아주면 될까요? 레프트 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레프트 함수를 여기다 중첩을 시켜줘요. 검색할 값에다 레프트 함수를 중첩을 시켜주고 A3셀, 그죠? A3셀 갖다가 참조하고 콤마를 해주면 뭐가 되는 거죠? A3셀에 있는 내용으로부터 왼쪽 첫 글자 한 글자를 추출하면 P가 되겠죠. P를 갖다가 뭘로 하는 거야? 검색할 값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 범위에다가는, 즉 참조 범위에다 뭘 잡아줘요? 참조 범위에다가는 이거죠. 이제 P부터 관리부까지, 그죠? 즉 B13부터 D14까지를 잡아줘요. 그러니까 저는 첫 탱에서 P를 찾아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B13부터 D14까지는 뭐가 돼야 될까요? 이 친구들은 바뀌면 안 되겠죠. 자동 채우기들을 이용할 건데, 바뀌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절대 참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행 인덱스 번호는 2번이죠. 왜 2번이요? 예를 들어 레포트를 통해서 P를 구했어요. P를 구한 다음에 이 참조 범위의 첫 행에서 P를 찾아갔어요. 거기로부터 두 번째 행에 생산부가 있다, 이제. 그 2를 찍어준 거고, 그래서 두 번째 행으로 가라는 의미로 2를 찍어준 거고요. 지금 범위 검색은 뭐가 돼야 될까요? 지금 검색할 값에 들어간 내용이 문자였어요. 문자죠. 문자 베이스는 무조건 그냥 정확히 일치오 그냥 0또는 정확히 찍어줍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제 생산부가 나왔죠. 이 내용이었습니다. H컵하고 레프트를 이용해서 커멜에서는 이렇게인데 커멜 실기시험에서는 H컵이나 V컵의 검색할 값에 이렇게 이제 다른 수술이나 함수가 중첩해서 들어가는 경우로 많이 이제 실수가 되죠. 자, 2번 문제로 갑시다. 2번도 이제 보니까 H룩컵을 사용하는 거고, H룩컵하고 무엇을 사용하는 거냐면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보면은 표 2번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학점 기준표를 참조하여 학점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평균은 각 학생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구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에버리지가 필요한 거죠. 자, 평균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김민정의 평균을 구하겠다. 그러면 김민정의
무엇일까요? 김미정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을 구한다. 그 얘기죠.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두 개의 평균을 구한다 이거예요. 김미정 해가지고 G3부터 H3까지 평균 구한다. 그럼 평균이 나름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88점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근데 평균으로 나오는 수치를 보면은 여기 밑에가 이제 참조 범위가 되겠죠. 학점 기준표가. 그죠? 0 이상, 6 이상,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이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POC 형식으로 해서 80 이상, 90 이상 이렇게 달아놓은 거죠. 그죠? 실제로 입력된 숫자는 0, 이제 60, 70 이런 숫자들만 입력된 내용이고 뭐뭐 이상, 뭐뭐 미만 요런 거는 POC 형식을 통해서 POC한 내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숫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88점이다. 여러분 88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여기 있나요? 없죠. 근데 근사값은 있어요. 80 이상 90 미만은 있어요. 이건 무슨 위치 옵션? 이거는 이렇게 찾아가는 거는 유사일치. 숫자 데이터가 찾는 값으로 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유사일치예요. 무조건은 아니고 대부분 다 유사일치예요. 숫자 데이터여도 정확히 일치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유사일치 옵션이에요. 평균을 구한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 평균을 갖다가 검색할 값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김밀정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구해서 그게 구한 평균 약 88점을 검색할 값으로 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해주기 위해서 i3셀에다가 는 찍어주고 hlookup 함수를 선언할게요. hlookup 함수를 선언하고 hlookup 마법사에 들어가보죠. 들어가가지고 검색할 값에다가는 에버리지 함수를 선언해요. 에버리지 함수를 선언하시고 에버리지 함수를 인수해서 뭐요? 지금 김민정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이죠. 이걸 구해줘요. 87.5가 되겠죠. 반올림하면 88점이 되는 거겠고요. 87.5건 88점이건 이거는 다 뭐야? 유사일치. 그리고 참조 범위는 어디요? PO 범위가 참조 범위인데 0 이상서부터 A까지 잡아주는 거죠. 그죠? 즉 G12서부터 K서까지 잡아주시는 거죠. 여기 그 참조 범위는 스페인과 88점에 해당하는 범위를 찾아가겠죠. 80 이상으로 찾아가겠죠. 그리고 요건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가 돼야 된다?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행 인덱스 번호는 몇 번? 여기서는 3번이죠. 왜 3번이요? 3번이 되는 이유. 세 번째에 있죠. 80 이상을 찾아갔어. 여기 참조 범위의 차트에서 80 이상으로 찾아갔어요. 그 셀러부터 세 번째 행에 뭐가 있죠? 80 이상에 해당하는 80 이상 90 미만에 해당하는 뭐가 있다? 학점이 있다 되겠죠. 3을 찍어준 거고요. 범위 검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유사일치 옵션. 유사일치 옵션인 경우에는 아예 생략해도 되고 1을 찍어도 되고 2를 찍어도 돼요. 셋 중 하나 해주시면 돼요. 저는 1을 찍어줄게요. 1을 찍어주면 요거는 무슨 일치 옵션? 유사일치 옵션. 2를 찍어줘도 유사일치 옵션. 생략해도 유사일치 옵션. 1 찍고 확인 단추를 눌러볼게요. 눌러보니까 나왔죠. 김밀정의 학점 B가 나온 거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서진수 거 가지고 하나 더 해보죠. 는 찍어주고 hlookup 함수를 선언해요. hlookup 함수를 선언하시고 마법사 들어가는 거고, 자 검색할 값에다가 뭘 잡아줘요? 에버리지 함수. 에버리지 함수를 중첩을 시켜주시고, 자 에버리지 함수의 인수로서 서진수 중간고사서부터 기말고사까지를 잡아줘요. 또 서진수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 구한다. 67.5가 나오겠죠? 이 점수에 해당하는 학점을 구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표 범위에 해당하는 참조 범위에 해당한 0 이상서부터 A까지 잡아줘요.
여기는 뭐가 된다? 절대 참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세요. 그리고 행 인덱스 번호는 3번이죠. 마찬가지로 67.5니까 60 이상으로 찾아가는 거죠. 요걸 찾아왔어. 그리고 요 셀로부터 하나, 둘, 셋, 세 번째 행에 67.5에 해당하는 학점이 있다. D가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범위 검색은 찾기 옵션은 뭐가 되는 거야? 유사일치 옵션 1 또는 true 또는 생략 하시면 되는 거죠. 확인 눌러주면은 나왔어요. 이렇게 D가 나왔죠. 자, 이것도 자동 출제가 되는 유형이죠.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학점을 구하는 내용이었어요. 3번을 볼게요. 3번은 이제 PO 3번에서 A18서부터 A27 영역의 함수를 이용하여 1, 2, 3번 일련번을 작성하고 B17서부터 B17 영역의 이제 함수를 이용하여 7월, 8월, 9월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컬럼하고 로우 함수하고 엔드 연산자를 이용하라 되어 있는데, 컬럼과 로우 함수를 좀 소개를 해드리죠. 컬럼하고 로우는 각각 열과 행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즉 컬럼 함수는 열번호를 구해주고 로우 함수는 이제 행번호를 구해줘. 자, 여기 이제 여기죠. 자, 로우 함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 A18셀에다가 면을 찍어주고 로우 함수를 선언해 볼게요. 로우 함수. 자, 로우 함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수가 들어가요. 인수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즉 셀 참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아예 셀 참조를 안 하는 거죠. 그냥 빈칸으로 이제 함수를 선언해서 괄호 열고 인수를 보통 넣어주는 게 보통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를 안 넣는 그 경우도 있어요. 로우 함수는 바로 그런 경우죠. 인수를 따로 넣지 않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한 다음에 엔터 쳐볼게요. 결과가 이제 뭐가 나왔죠? 18이 나왔죠. 왜 18이 나왔을까요? 18이 나온 이유 18행에 있으니까요. 지금 로우 함수가 들어간 셀이 어떤 셀이요? A18셀이죠. 그 A18셀의 행번호를 구해줘요. 로우 함수가 들어간,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셀 참조를 이용하는 거예요. 셀 참조는 여기서 제가 이제 만약에 A1셀을 참조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A1셀의 행번호를 구해줘요. 인수로 집어넣은 셀 주소에 행번호가 이렇게 하면 몇 번이야? 1번이죠. 그러니까 A1셀을 참조하셔도 되고 그냥 빈칸으로 주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A1셀 참조할 경우 이제 결과는 1번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동 채우기로 채워봤어요. 채워봤더니 1번부터 10번까지가 자동으로 채워지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럼 만약에 인수를 넣지 말라고 했다. 이 방법 말고 인수를 넣지 말라고 했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일단 로우 함수의 결과는 1이 아니고 18이 나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빼기 17 해줘. 이렇게. 빼기 17. 1을 만들 수 있는 계산을 해줘요. 로우의 결과 18이 나왔다. 그럼 여기다 빼기 17 해주면 뭐가 되는 거죠? 1번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처럼 이제 A1셀을 참조하셔도 되고, 둘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일련 번호를 구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로우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일련 번호를 자동으로 구해주시는 거. 자, 컬럼 함수를 봅시다. 컬럼 함수는 이제 여기다 얘도 마찬가지로 컬럼 함수도 인수를 넣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인수를 이렇게 넣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인수를 넣지 않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B17셀에다가 는 찍어주고 콜럼 함수를 선언해요. 자, 는 찍어주고 C5라고 찍어주면은 컬럼 함수가 자동 완성되고 있죠. 컬럼 함수를 선언해서 인수를 넣지 말아 볼게요. 걸어 닫고 엔터 쳐주면 2가 나올 거예요. 그죠? 컬럼 함수는 이제 뭘 구해주는 거냐면, 일단 이렇게 컬럼 함수가 들어간 셀의 주소를 읽어드려 가지고 B셀이죠. B셀이니까 열 번호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구해줘야 돼요? 7월, 8월, 9월로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2가 나왔다. 그럼 뭘 더해주면 돼요? 더하기 5를 해주시는 거죠. 더하기 5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월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월자를 붙여주세요. 엔드 연산자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콜럼 함수의 결과에다가 월자를 붙여주니까 7월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마찬가지로 콜럼 함수 인수를 이렇게 넣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기왕이면 이제 7열, 그러니까 7열이니까 1, 2, 3, 4, 5, 6, 7 G3 셀이라든가 이런 걸 잡아주면 되겠네요. G3 셀, 아니면 G1 셀 뭐 이런 거. 열 번호가 7열이 나오게끔 해주는 셀을 참조하시면 되는 거죠. G1셀을 참조한다 가지고 7이 나왔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월자를 붙여준다 그러면은 엔드 연산자를 찍어주시고 월자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큰 덤표로 묶어서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7월 나왔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일단 이제 로우 함수하고 컬럼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일련 번호 등을 구하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4번 요거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볼게요. 표사의 G18부터 J21 영역과 지역코드표를 이용하여 부산에서 목포까지 요금을 구하여 H28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단 출발지는 이제 F18서부터 F21까지 행이 되는 거고, 도착지는 G17서부터 J27까지는 열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 내용이고요. 표사번을 보시죠. CF버스 요금표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요금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부산과 청주 간 뭐 이런 식으로 요금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부산과 목포 간이죠. 그러니까 부산 여기가 출발지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행 레이블이 출발지가 되는 거고, 열 레이블이 도착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목포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금액이 15,000원이 되는 거죠. 이걸 구해보자는 소리죠. 지역 코드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서울은 1번, 청주는 2번 이렇게 나와 있죠. 지역 코드표를 또 이용해서 구해보자는 거고, 인덱스하고 HLOOKUP을 이용해서 구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덱스 함수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인덱스 함수는, 자, 인덱스 함수를 선언해서, 자, 이제 이렇게 참조 범위를 잡아줘요. J18서부터 J21까지 잡아줘요. 여기서 근데 굳이 절대 참조를 해줄 필요는 없겠죠. 근데 해줘도 상관없어요. 해도 이제 큰 변화는 없겠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여기를, 왜냐하면 자동차 우연들을 이용하진 않을 거니까, 여기가 하나 구하고 말 거니까 굳이 이제 절대 참조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심표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울, 청주, 부산 여기는 잡아도 되긴 하는데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레이블은 잡지 말아주시고, 안에 그 금액들만 잡아줘요. 이렇게 G18서부터 J21까지만 잡아줍니다. 부산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3을 찍어주는 거죠. 왜 3을 찍었죠? 행번호, 열번호가 들어가는데 행번호는 3행이에요. 부산이니까. 부산이 있는 행은 이 중에서 3행이 되는 거고요. 그럼 목포는 몇 번째 열이에요? 목포는
목포는 네 번째 열. 즉, 요 범위 안에서 네 번째 열이라는 소리죠. 이 범위 안에서 세 번째 행과 네 번째 열이 만난 곳에 있는 금액을 찾아온 결과 부산과 목포가 한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000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인덱스만 이용하셔도 결과가 나오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고 행번호, 열번호 자리, 행번호, 열번호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행번호, 열번호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각각 뭘 해달라는 거냐면 HLOOKUP 함수를 선언해서 이제 HLOOKUP을 이용해서 3번이 나오도록 하는 거하고 4번이 나오도록 하는 내용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또 구할 수가 있겠지만은 각 행번호, 열번호 자리에 각각 HLOOKUP 함수를 중첩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HLOOKUP 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여기다 따로 한번 HLOOKUP 함수를 만들어서 할게요. HLOOKUP 함수를 선언해서 일단 부산이다. 여기다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HLOOKUP 함수를 선언해서 마법사에 들어가서 검색할 값에다가 부산, 여기 이제 부산을 찾는 값으로 해요. 검색할 값으로 해요. 그리고 참조 범위는 여길 해줘요. 이렇게 G24서부터 J25까지. 이건 굳이 절대 참조를 안 해주셔도 되겠죠. 하나만 구하고 말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행 인덱스 번호는 2번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뭘 구해올 거냐면 부산을 찾아갔어. 부산 요 범위에서 첫 번째 행에서 부산을 찾아갔어요. 부산에 해당하는 코드를 찾고 싶어. 부산에 해당하는 코드는 몇 번째 있는 거죠? 부산에 있는 셀로부터 하나, 둘, 두 번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범위 검색은 이거는 정확히 일치해 보시면 되겠죠. 지금 검색할 값에 들어간 내용은 부산이죠. 부산이 무슨 데이터요? 문자예요, 숫자예요? 이거는 문자 데이터죠. 문자 데이터인 경우에는 범위 검색을 그냥 정확히 일치 옵션으로 해주세요. 확인 눌러주면은 부산에 해당한 코드 3번이 나오겠죠. 도착지 목포도 마찬가지겠네. 목포도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검색할 값에다가 목포를 잡았어요. 목포를 잡고 그리고 이제 표 범위에다 요거 G24서부터 J25까지 잡고 그리고 2를 찍어주시는 거죠. 행 인덱스 번호에다 2를 찍어줘요. 그리고 범위 검색은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목포를 찾아갔어. 여기서 목포를 첫 번째 행에서 목포를 찾아갔고 거기로부터 두 번째 행에 범위 검색이 그 범위 검색이 코드가 있더라 이거죠. 4번이 있는 거죠. 목포에 해당하는 코드 4번이 있는 거예요. 확인 눌러주면은 4번이 나온다는 소리죠. 즉 이제 3번과 4번이 들어갈 자리에다 각각 이렇게 HLOOKUP 함수를 중첩을 시켜달라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HLOOKUP 함수를 선언해요. 여기다 홈마 치고 HLOOKUP 함수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자, HLOOKUP 함수 그냥 해볼게요. 한번 F28셀을 참조하고 빈표 그냥 해보셔도 되겠죠. 이렇게 F28셀은 뭐가 되는 거죠? 얘는 바로 검색할 값 부산이 되는 거고 이거를 심표 찍고 그 다음에 이걸 잡아줘야지. G24서부터 J25까지 범위를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여기 절대 참조 굳이 안 해줘도 되겠죠. 콤마 2 하면 뭐가 되는 거죠? F28셀에 있는 값을 갖다 여기로 찾아갔다. 여기로부터 찾아가서 부산 찾아갔다. 첫 번째 행에서 거기로부터 두 번째 행에 부산에 해당하는 코드가 있다. 그 얘기죠. 2를 찍어준 거고 그 다음에 2번 찍고 심표 찍고 정확히
정확히 일치 없이 그냥 펄스 또는 0을 찍어주면 돼요. 여기 이제 목록이 나오죠. 요 펄스를 찍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펄스나 0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요? 여기가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부산의 코드 번호 3번이 나올 거고 3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3번이 뭐가 되어줄 숫자? 행 번호가 되어줄 숫자가 되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또 열 번호가 되어줄 숫자를 구해주기 위해서 심표 찍고 H루컵이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죠. 한 개의 시기에 같은 함수가 몇 번 것도 들어갈 수가 있죠. H루컵 함수 인수로서 뭐요? 목포를 찾아갈 거다. 주 28세의 목포를 찾아갈 거다. 어디로? 참조 범위는 여기. 마찬가지로 절대참조 굳이 안 해주셔도 되겠고, 그 2번 찍어줘요. 그러면 목포를 여기로 찾아가가지고 거기로부터 두 번째 행에 목포에 해당한 코드가 있다. 4번이 있다. 그 얘기죠. 2번 찍고 그 다음에 심표 찍고 뭐죠? 정확히 일치 옵션 false 또는 0 찍어주시고 괄호 닫고 여기까지가 뭐야? 열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괄호를 또 한 번 닫아줘요. 이건 뭐야? 이건 무슨 괄호? 마지막에 또 한 번 닫아준 괄호는 바로 인덱스의 괄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H루컵을 갖다가 각각 두 번을 사용해서 각각 부산의 행번호와 목포의 열번호를 각각 구해주는 내용이었고요. 좀 난이도가 보셨듯이 있죠. 어쨌든 결과는 똑같이 15,000이 나온다. 그 얘기죠. 요건 이제 인덱스 함수하고 H루컵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유형이었고요.